계절은 온도의 변화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어느새 녹음이 우거지고 바위 틈 사이로 쏟아지는 물소리가 우렁찹니다. 아유, 물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한여름입니다. 그 다산 정약용은 소소팔사라는 시에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 타기, 또 숲속에서 매미소리 듣기 등 자연에서 더위를 물리치는 8가지 비서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음식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음식을 통해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둔산이군, 저게.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옳지, 잡았다. 가득이. 바쁜 농사일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런 거 다 내가 딴 거야. 무더위에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겠죠. 네, 뜨거운 이 계절, 오늘은 더위를 물리치고 몸속까지 시원하게 해줄 아주 특별한 밥상을 차려볼까 합니다. 남들이 할 줄 몰라. 올여름도 힘찬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완주 대둔산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고산촌 마을. 한낮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밭에서는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들이 캐내는 것은 오늘 첫 수확이라는 감자. 야, 씹었다! 하트 모양 감자라니, 네, 대풍을 기대합니다. 감자가 잘 연그렇습니까? 네, 여기 땅이 좋은 모양입니다. 네. 아유, 이 마을 분들이 많이 모이셨네요. 서로 돕느라고요. 네. 이 모두 허리가 아프신 게 걱정이야. 전부 엎드려서 오시니까. 노인네들만 남았어. 그래 말이야.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 노인네들만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여기 온 고향이십니까? 저 지금 9년 차입니다. 아, 9년 차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 근데 거기 사시던 걸 다 뒤로 오시고 예, 예. 여기 와서. 아니, 뭐가 좋으셔서 여기 내려오셨어요? 아니, 안기도 좋고요. 그 뭐 애들 다 여우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아, 그러시냐. 귀촌한 거지요. 뭐. 귀촌. 응. 네, 저는 이 동네 장가 왔습니다. 차. 40년 전 네. 되네요. 그 40년 장가 전. 소리가 오래간만에 듣는 얘긴데요. 예, 예. 그럼 원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대전입니다. 아, 대전분, 서울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 사시는 데구만요, 여기가. 네. 어디세요? 온 고향이? 아, 저 고향은 공주입니다. 공주에서 또 오시는 대전하고 공주하고 같이. 아, 예, 저또 동서지간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래도 이게 태양이 물 뜨거워서 예. 아우, 이러시기가 힘들겠어. 아니, 여기 오셔서 땀 흘리시면 이제 오늘은 그래 좀 덜 더운 겁니다. 그래요? 이 땀날 때 뭘 잡세요? 물을 많이 먹죠. 저 위에 간 물이 무지하게 시원해요. 아, 맑은 물이. 네. 네. 지금 이 동네 먹는 물도 1급수요. 나도 자리 잡을까 좀 생각 머릿속으로 지나가는데 마을에 귀촌 인구가
늘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 산 좋고 물이 맑아 살기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렇게 많이 붙었네 거기가. 이 사람들은 도슬비. 도슬비라 그래요. 도슬비. 예, 다슬기. 다슬기도 다슬기. 도슬기. 물이 깨끗해야지 다슬기가 많이 자란다 하잖아요. 예. 네. 이게 오후에는 햇빛 씻느라고 네. 햇빛 새더라고 또 막 올라와요. 돌 올라. 그럴 때는 이렇게 끌고만 돼. 오. 안 잡고. 예. 예. 이게 오후에가 더 잘 잡혀. 잠깐 사이에도 다슬기가 풍년입니다. 사 년 전에는 인구 감소로 잃어버렸던 고산촌이라는 마을 이름을 무려 46년 만에 되찾았답니다. 노란하네. 아,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손대지 마. 지금은 28가구 중 절반이 넘는 가구가 귀촌 가족. 전북에서도 유명한 귀촌 1번지가 됐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이 그냥 애기들 울소리도 나고 고함 지르는 소리도 나고 뭐 야들 이제 삼남매가 나오면 그냥 고사시 들썩이야. 건져. 아 크다. 산맥이야 산맥이. 엄청 크네. 그럼 물 맞아, 무지하게 깨끗한 물에서 크네. 사는 거지 이건. 지금은 한 30년 전에는 내가 물 그냥 마셨어 그냥. 예전에는? 예, 그럼요. 5, 60년 전에는 그냥 여기 이제 고기 밟혀서 못 다녔어요. 거기. 귀촌인 원주민 할 것 없이 농사도 놀이도 함께 하다 보니 한 가족이 됐다는 주민들. 제일 많이 잡았어? 제일 많이 잡았어? 고산촌 어린 삼남매도 마을 주민 모두의 손주입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아. 사람 사는 것 같다고. 그죠. 옛날에는 애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문질러. 조상이들이 없으니까. 오늘은 첫 감자 수확을 축하하는 여름맞이 잔치를 벌일 참인데요. 몸에 좋다는 온갖 약재를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다슬기 밑에 안 넣어야지. 닭백숙 할 때 이 다슬기를 넣으면은 멀국이 시원하니 좋아요. 그래요? 예. 다슬기와 닭은 찰떡궁합. 토종닭이에요. 아니 이게 4마리나. 많이 우리는요 뭐 이런 거 해 먹을 때 째째하게 진짜 째째하게 짓게는 안 해. 많이 하지. 예. 잘 익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다슬기 삼계탕은 여름철 원기 회복에 그만이라죠. 마을 안악들도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다슬기를 삶아 일일이 살을 발라내는 일이 번거로울 법도 한데 이렇게 손질을 해두면 여러 음식에 쓰임새가 많답니다. 자, 다슬기를 살짝 소금하고 참기름으로 간하고 밀가루를 묻어야 안 떨어져. 채소 부침에 다슬기살을 듬뿍 올려주기만 하면 완성. 다슬기 산적입니다. 맛있겠네. 건강에도 좋고 또 다슬기 씹는 맛도 쫄깃쫄깃해 맛있고. 별미네 별미죠. 예. 알록달록 색깔도 곱지만 맛은 더 좋은 고산촌의 별미입니다. 이번에 나선 이는 부녀회 큰언니 양복순 씨. 나단이 할머니가 저 식당 솜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 다지는구만. 예, 우리는 모르잖아요. 칼질 할줄 몰라요. 아이고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 써는 건 잘해요. 요 안에 다슬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강된장. 경상도 발음 잘 안 나오는 거 알죠? 강된장. 이름으로 볶아요. 진짜 달아요? 달아요. 귀촌 9년 차인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 배운 게 많습니다. 들기름이요? 이게 강된장은 들기름으로 볶아야지 또 고소하고 맛있대요. 시골 내려와가지고 된장도 담아봤어요. 저도 올해 처음 담았는데 아파트에 살 때는 간장 달이고 이럴 때 냄새 나서 담을 엄두가 안 나고 시골은 사람도 적고 뭐 다들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예, 이런저런 일이 끊임없이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자작해진 강된장에 다슬기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입맛 없는 여름철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 다슬기 강된장. 쌈밥에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이랍니다. 야, 이게 메기탕을 안 끓이시고 메기를 구워 잡수네. 얼마나 많으면은. 난 메기 굽는 건 처음 봤다. 이야. 이게 매운탕 끓여서 국물 내기도 이게 아까운 건데 이걸 그냥 구워서 살을 그냥 먹는다는 얘기죠. 더위에 이걸 먹어야 뭐 또 보약이다. 맞습니다. 그냥 구워서 살을 그냥 먹는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가시면 도시비 사서 그게 뭐유? 손님 드리려고 그래. 내 거요? 예. 진짜? 진짜. 이야, 아이고 이거 아무로 있었던 있었어. 가지면 그냥 이거 우리 와이프한테 오늘 칭찬받겠는데. 아유, 이거 참 구성이 맛있는 게 이 아욱인데 이 된장을 또 잘 만나야지 이게. 이야, 제철 맞은 아욱이 된장 한번 제대로 만났네요. 아욱에는 비타민 A가 많아 피로 회복에도 좋답니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매운탕이 더위를 식히는데 최고예요. 고산촌 사람들의 정이 담긴 풍성한 밥상입니다. 아유 맛있네. 그렇게 시원해요? 네. 네. 보람을 느낀다 그래. 네. 아, 맛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분들이 화합이 잘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묻고 싶어요. 비농기촌한 사람들하고요. 네. 여기서 원래 본토에 사시는 분들이 잘 받아주세요. 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단합이 잘 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말하자면 이 고산 동리는 모든 게 인간적으로 아유 어서 와, 뭐 여기 살고 싶어서 왔어, 같이 살지 도와주게 이름으로서 이루어진 동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최고죠 그게. 올 여름도 건강하시게 또 농사와 더불어 힘찬 하루하루가 되실 바랍니다. 9개의 봉우리를 품고 있는 진안의 구봉산 중턱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천왕사. 예불을 드리는 이들은 주지인 현산 스님과 특별한 인연의 보살님들입니다. 40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전나무 앞마당이 그들의 텃밭. 아니 여기서 끊으라고. 얘들아 저리 가라. 미안해. 아 이렇게 하는 거는 숲에 혹시 뱀 들어있을까 봐요. 아, 뱀도 있어요? 예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치고 들어가야 뱀이 저리 가라고. 원래 얘네 집이잖아요 자연. 아, 그럼 우리가 침범한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침범한 거니까 저리 가라 그런 거지. 머리가 진짜 굵고 좋네요, 고사님. 아주 싱싱하네.
전황사의 식자재는 이렇게 자연이 내어준 것들을 사용합니다. 저녁엔 춥고 낮엔 뜨겁고 하니까 머위대 자체 성분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이라든가. 예. 근데 보기에는 거친데 훨씬 부드러워요, 먹을 때는. 한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아요, 혹시? 네, 밤에도 한 10시가 넘으면 추워져요. 여름에도? 네, 저희가 와서 있는 동안은 열대야도 여기서는 안 겪었거든요. 와. 출가 후 고향간에서 첫 수행을 시작했다는 현산 스님. 28년간 불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모든 과정이 스님에게는 수행이랍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군요. 스님하고 접하면서 보니까 그 생각에 다음 생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스님 상자로 오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요 스승님이에요. 요즘에 전화해가지고 스님은 좋으시겠다. 뭐 애들이 속썩이는 애들이 없어서 뭐 또 그러면 제가 보살님들은 좋으시겠다. 자식 때문에 속썩인다. 부모님 때문에 속썩인다 하는 신도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런 사이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 여름 산사에서는 어떤 음식으로 여름을 이길까 궁금해집니다. 여름에 밖에 날씨가 덥지만 우리 위장은 차갑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위장을 따뜻하게 해야지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뜨거운 것도 드시지만 음식에 또 따뜻한 성분이 있는 거를 먹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따뜻한 성질의 식자재 중에서도 여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고추. 파, 마늘, 유를 오신채라고 해서 그러니까 절에서는 그거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요. 네. 고추를 그 대신 고추는 오신채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예. 고추를 그 파마늘 재료 쓰는데 많이 만찬을 할 때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재료 중 하나죠. 게다가 입맛이 떨어지는 여름에는 고추와 생강의 매운맛이 식욕을 자극해주는 효과도 있다네요. 간장이요, 국간장이요. 거기에 매콤한 고춧가루까지 더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네, 여름에 가장 자주 해먹는 보양식을 만들 거라는데요. 주재료는 산사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나물. 아까 처음에 준비했던 채소를 지금 부어요. 시원하고 따뜻해요. 땀이 나요. 그런데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체계장인데요. 여기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고기 맛이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드셔보시고 나서? 네, 시원하다고. 이건 채소들을, 야채들을 주 재료로 해가지고 매콤하고 따뜻하게 국물 시원하게 하는 거라서 탕처럼, 찌개처럼 먹게 됐을 것 같아요. 육개장에 고기 대신 채소를 넣고 끓였다고 해서 채게장이라고 부른답니다. 맛있겠죠? 사찰 고향간에서 1년 내내 떨어지지 않는 식자재는 바로 무. 절에서는 뭐 모든 국이라든가 모든 거에 물을 거의 쌀처럼 쓰듯이 많이 써요. 끼니 때마다. 물을 많이 쓰세요? 네. 네, 그만큼 무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묵국을 끓일 거랍니다. 묵국 끓일 때 생강 넣으면은 향도 좋고 또 절에서 마늘은 안 쓰니까 생강을 많이 쓰죠. 향. 네.
거기에 재료 하나를 더 보탭니다. 묵국 끓일 때 이렇게 긁어서 넣어서 끓이거든요. 껍질을 쓰는 거예요? 네, 껍질이요. 색감도 좋고요. 또 무향, 생강향, 호박 향까지 다 은은하게 다 강하지 않으니까 같이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모두 따뜻한 성질의 재료라 속이 차가워지는 여름에 먹기 좋다는 생강 묵국은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랍니다. 그런데 천황사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 요리는 따로 있답니다. 먼저 무와 표고버섯, 다시마에 양념을 해줍니다. 아, 이거는 빨갛네요. 양념이. 네. 무로 하는 것 중에 왁자지 걸 할 정도로 맛이 있어서 왁자지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림처럼 하면은 어떤 분들이 드시던 분들이 여기에 생선 들어갔냐고 묻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 얘기가 참 재밌네요.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조리법은 간단하답니다. 들기름에 양념한 재료를 넣고 달달 볶다가 물만 부어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무가 물을 익을 때까지 조립니다. 칼칼하면서도 달달하고 부드러운 표고 다시마 무조림은 밥반찬으로도 그만이랍니다. 육류가 금지된 산사에서 단백질 공급원인 두부는 꼭 필요한 식품이죠. 두부를 굴 건데요. 산초를 넣어서 먹어요. 두부를요? 네. 이거를 두부하고 구워서 예. 같이 곁들여서 무쳐서 먹으면 예. 건강에도 좋고 예. 향이 확 입에 퍼져서 참 좋아요. 두툼하게 썬 두부를 고소한 들기름에 노릇노릇 구워준 다음 지난 가을에 담가 잘 삭힌 산초 장아찌를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알싸한 산초의 향과 담백한 두부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산초 장아찌 두부구이입니다. 제철 식자재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사찰 음식이기도 하죠. 우엉이에요. 우엉. 네, 우엉이랑 고추랑 된장에 들기름 넣어서 무치면 참 맛있어요, 여름에. 된장에? 네, 여름에 된장 들기름을 많이 넣으면 예. 참 맛있어요, 고소하고. 우엉을 보통 생으로 잘 안 드시는데 또 다른 맛이에요. 우엉과 고추의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살아있는 우엉 고추 된장 무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산사에서 보기 드문 귀한 재료가 등장했습니다. 거의 많이 오시는 분들께서 예. 귀한 걸 좀 스님 드린다고 많이 올려주세요. 덕분에 네, 보살님들도 저희들이 호강하는 거죠. 참외는 이제 여름 과일이니까 네. 여름 과일과 이 따뜻한 인삼을 섞어서 같이 먹으면 몸에도 좋고 맛있고. 식초, 사과 식초예요. 이거 만들어 놓은 사과 식초. 잘게 썬 인삼과 참외에 사과 식초와 꿀을 넣고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인삼 참외 초절임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정성을 더해 차린 산사의 건강 밥상입니다. 먹고 싶어서. 너무 맛있어요. 소중한 인연들과 나눌 수 있어 이 여름이 더 특별합니다.
여기 다 가족들 안 온 사람들 이번 네. 여름에 꼭 다 오게요. 그래서 식구들이 와가지고 여기 공기도 좋고 밥도 다 맛있게 먹고 다 같이 건강하도록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맛의 고장으로 이름난 전주시. 텃밭에선 제철 맞은 채소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아 진짜 아 대단한데 아들 너 혹시 뭐 이렇게 땅밑을 보는 눈이 있는 거 아니야? 누구예요? 남편하고 아들이요. 제가 이런 걸 막 뽑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고 저는 맛있는 걸 만들고 둘이 시켜가지고 뽑고. 그래서 관리 감독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천이 맛으니까. 요리 선생인 아내 덕에 남편은 은퇴 후 농사를 배우고 또 아들은 전공까지 바꿔서 음식 문화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왠지 알아? 왜? 제가 이제 음식 관련된 석사학위로 가는 것도 솔직히 어머니 영향이 많이 컸죠.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게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한식. 이것도 일종의 수업이라는군요. 아이고 이게 호박이 역시 음식을 공부하시는 집이라 그런지 오이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조금씩 가져가라고. 안녕하세요, 정 여사님. 뭐든 뭐 일하시는 중에 네 연락 받으셨죠? 네네. 네. 여기가 들어오는 골목이 아주 재밌네요. 일부러 이런 집을 만드신 거예요? 네, 가장 신선한 저희 집 창고입니다. 식재료 창고. 그 아무나 예예. 가져가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럼요. 이걸 내가 가져가도 그럼요. 예,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예, 제가 이제 실제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 고추 딱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게 진짜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네, 그게 역시 음식고장 전주에 자부심을 나타내셨네만. 꼼태양? 네. 야, 이름이 확 끊어내. 감사합니다. 정말 태양처럼 온 지구를 뜨뜻하게 만들어야 돼. 그 사명이 크구만. 난 불안만 큰 줄 알았더니 태양한테는 불안도 안 되지. 내친 김에 오늘은 어머니의 요리법도 전수받을 거랍니다. 열 내는 데는 이 노각만한 게 없어요. 먹기도 하고 부치기도 하고. 참외랑 이렇게 여름에 나는 그 과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김치 담아놓으면은 이거 가지고 밥을 말아서 먹어도 좋고. 물김치를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종종 여름에 해줄 때마다 배우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되네요. 물김치의 생명은 시원한 국물. 먼저 양파와 배를 곱게 갈아 물과 섞어줍니다. 이건 찹쌀풀이에요. 그러면 그 맛이 좀 온화해지거든요. 물김치에. 액젓으로 살짝 가늘한 국물에 소금에 절여 아삭한 맛을 살린 노각과 참외를 넣어줍니다. 앵두예요. 요즘에 딱 좋고요. 또 얼려가지고 드시면은 또 비타민 섭취도 좋고.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 시원한 노각 앵두 물김치입니다. 여기에 국수를 말아 먹어도 별미라죠. 보양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자재. 네네 맞습니다. 낙지예요. 낙지는 또 스테미나 식품 중에 하나다 보니까 또 여름철 더위에 땀 흘려서 기력 없을 때 요만한 식재료 없죠. 기름에 마늘 향이 충분히 우러나오면 특별한 재료 한 가지를 어피예요. 더해줍니다. 어피는 마늘에다 볶아주면은 비린내가 안 나서 좋아요.
콜라겐이 풍부한 명태 껍질은 조선시대에도 많이 먹었던 보양식 재료. 오늘은 낙지를 더해 볶음을 할 거랍니다. 낙지 볶음은 역시 매콤해야 제맛이죠. 네, 피곤할 때 스트레스 확 날려주는 것이 필요할 때 소설 중에는 매운 음식. 제가 제일 잘 먹는 편이에요. 네. 실제 매운 음식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강도를 좀 조절하죠. 그러긴 한데 이제 억지로 먹이죠. 저기 뭐랄까 다 따라오는 것 같던데? 조용히 얻어먹으려면은 조용히 하고 먹어야 돼요. 참으면서. 네, 괜히 거기서 투덜면은 답이 안 나와요. 낙지의 타우리는 피로 회복에 좋다죠. 여름이면 이 집에서 꼭 해먹는 음식이 있답니다. 아이고야 신선하다. 좋다. 야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더위를 타거나 몸이 허약할 때 우리 식구도 애썼으니까 제가 아주 맛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더위에는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요. 오리는 날개 달린 소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많답니다. 그래. 그 칼이 좀 위험해. 네. 근데 되게 잘 들어. 그래서 조심하긴 하대. 그런데 아들 태양 씨의 칼질이 익숙한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군대 가기 전에도 어머니한테 요리를 조금 배워봤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거기서 치사병으로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리는 맛을 낸다고는 자신은 못해도 재료 손질하는 거는 좀 할 수 있어요. 이거 너 나중에 장가 갈 때 줄게. 아들이 뭐 음식으로 직업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들한테는 휴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엄마가 사용했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시어머님 유품들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후추, 걔네들하고 참기름. 네, 곱게 다진 오리살은 밑간을 한 다음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섞이도록 잘 한번 치대봐. 네. 끈기가 생기도록 사정없이 치대줍니다. 이거 여기다 좀 넣은 다음에 오리 완자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한 입 크기로 동글동글 빚어서 녹말가루 옷을 입혀줍니다. 녹말가루를 버무릴게. 치아가 안 좋으시잖아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아버님 음식은 대체로는 막 다 다져가지고 부드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했죠.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완자는 오리뼈로 우려낸 육수에 넣고 한 소끔 먼저 끓여줍니다. 대체로 보양 음식에는 다 들깨즙이 들어가요. 전라도에서는. 거기에 각종 버섯을 넣어 영양을 더해줍니다. 문목이버섯. 버섯하고 들깨즙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예요. 서로 영양적인 보완도 하고 또 맛도 부드럽고 또 고소한 맛들이 서로 잘 어울려져서 깨즙 요리에는 항상 버섯들을 좀 쓰죠.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는 오리 완자 버섯 들깨탕입니다. 아이고, 노랗게 잘 우러났다. 네, 이번에는 전라도식 오리탕을 만들 참입니다. 이 오리에서 나오는 기름은 휘 저음 싹 없어져요. 불포화 지방산. 양파즙이야. 그래서 고기를 조금 연하게 하기 위해서 청주하고 육수에 오리살을 넉넉히 넣고 한번 끓여준 다음 끓어오르면 채소. 머윗대와 숙주 등 각종 나물을 가득 넣어줍니다. 채소 넣고 나서 들깨즙을 넣어요. 전라도식 오리탕에도 역시 들깨즙이 들어가네요. 자, 한번 저어볼래? 거기에
고춧가루 양념장으로 매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네네, 이제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도록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얼큰하면서도 고소한 들깨 오리탕 한 그릇이면 한여름 무더위도 걱정이 없답니다. 우리 음식을 사랑하는 두 모자의 여름 보양식 밥상은 어떤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역시 선조들이 맨눈에는 맛살을 즉각적으로 느낌이 오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을 먼저 좀 잘 가르치고 있고요. 네네.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참 대견하고 또 기특하고 또 기대하고 응원하고 싶어. 뭐 음식 문화라는 사람이 글만 있고 먹기만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꼭 어머니한테 요리하는 것도 꼭 배워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이제 문화인류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경남 거창의 강동마을입니다. 이곳에 평생 종과의 전통 음식을 이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맨날 뭐 음식 어때 이러면 별로라게.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엄마한테 맛있다 하면은 이 해 텃밭을 이렇게라도 가까이야 자족하죠, 자족. 이 집의 머슴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도 다 했는데 지금은 며느리가 종입니다. 종가에서 태어나 종가로 시집왔다는 그녀. 재주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엮어줘가지고 할 수 없이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네, 조금 덜 된 50년입니다. 참 장구한 세월을 견디며 살았네. 애쓰셨네요. 아, 했었어요. 초계 정치 종가의 15대 종부 유성규 씨입니다. 종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종가를 찾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 그 중심에는 내림 음식이 있습니다. 갈았어,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갈았어, 이렇게. 요즘은 믹서기가 있어가지고 두둑 갈면 되는데 옛날엔 이렇게 쓰자니까 얼마나 집에 안 식구들이 모두 수고가 많았겠어요. 이제 조금 이렇게 갈리면 이렇게 이제 식초를 한 숟갈씩 넣어가지고 다시 이 잣 향이 아주 고급스러우니까 맛있고 그러니까 고급 음식에는 들어가죠. 여름이면 손님상에 꼭 올리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술안채. 이 옛날 궁중에서 먹던 궁중 음식인데 그게 이제 방가로 전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손님이 오시거나 뭐 안 그러면 집에서도 늘 이렇게 잘 해 먹었어요. 제가 친정에 있어도 이거 여름만 되면 이거 많이 해 먹던 기억이 나요. 잿국은 냉국을 말하는데요. 차게 식힌 술 안에 새콤달콤하게 맛을 낸 잣즙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명으로 문어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갑니다. 게살 이런 음식도 평소 그냥 해먹기 조금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해물 같은 게 뭐 그런 게 골고루 있어야 되고 절차가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쉽지 않죠. 이런 음식도 평소 그냥 해먹기 조금 번거로워요. 예, 재료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는 술안 잿국은 저지방 고단백의 건강식이랍니다.
이번엔 생선이 등장을 했네요. 참돔이에요, 이거. 이쪽은 내륙이 돼가지고 생선이 흔치 않았으니까 이런 걸 주로 안 해 먹었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집에 오시면서 경주 최부자 집에서 오셨으니까 예. 이 집에 오시면서 이 집 음식이 됐어요. 예. 그건 이제 내림으로 이제 받으신 예. 저는 어깨 너머로. 경주 최부잣집의 음식에 세월이 흐르면서 종가의 조리법과 비법이 더해졌습니다. 고기인데 비린내를 잡아주고 뼈를 잘 무르게 한다는데 예, 싱싱한 참돔에 칼칼한 양념장만 넣어주면 요리 끝. 이 정도로 생선이 흥건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졸여요, 천천히. 다른 찜은 거의 많이 졸이잖아요. 그런데 재료가 많이 졸여지도록 하는데 이거는 약간 물이 헐렁하게 합니다. 이 돔장 저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 돔장이라고 부르시죠? 예, 예. 돔뼈가 누를 때까지 푹 끓여주는데요. 자작하게 졸인 국물이 쌈장으로 먹어도 맛있어 돔장이라고 부른답니다. 칼집으로 가로내고 그다음에 세로 칼집을 씨를 빼고 여기다가 전분이 접착 역할을 해서 고기가 떨어지질 않거든요. 이건 아까 너무 그랬다. 고추 소찜입니다. 그야말로 고추에 소를 넣어가지고 쪄서 예, 그렇게 소스를 또 위에 끼얹고 하는 거거든요. 고기를 요 다진 소고기를 볶아 고추쪽을 꽉 채운 다음 고추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분을 발라줍니다. 떨어져 나오지 말라고. 모양은 고추전과 비슷하지만 담백한 맛을 위해 기름에 붙이지 않고 쪄내는 것이 이 집만의 특징이랍니다. 풋고추의 식감이 살아있도록 살짝 쪄내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잣고명을 얹어줍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고추 소찜입니다. 종가의 대서사에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나물이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콩나물찜이지만은 콩나물 나물 잡채 찜이라고 보면 돼요. 예. 잡채는 뭐 찜처럼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건 찜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걸쭉한 국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콩나물을 콩나물은 먼저 데쳐줍니다. 차오물에 바로 담궈야 이게 멀컹거지 않아요. 아작아작해요. 소고기가 들어가는 게 독특합니다. 다른 집에 그런 데는 뭐 소고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미더덕과 소고기로 우려내 감칠맛 나는 육수를 전분물로 걸쭉하게 소스처럼 만들어준 다음 고사리, 미나리, 버섯 등 각종 채소를 넣고 볶듯이 버무려줍니다. 콩나물을 넣어가지고 한 번만 뒤적여주면 돼요. 뭐니 해도 이 음식의 주인공은 콩나물.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재료 각각의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콩나물찜입니다. 종부가 정성껏 차린 밥상의 주인공은 올해 95세인 시어머니 최희 어르신. 참 잘하네. 아야, 무참 반찬 갖다 실 잘했네. 제가 원래 잘하잖아요. 잘한다 참. 이런 건 딴 때 못해. 도움을 갖고 먹고 찌 먹고 하지 이래 할 줄 모르거든. 이런 거는 우리 집밖에 할 줄 모르는데. 어? 딴 데는 이거 할 줄 몰라.
어머님 솜씨 어머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많긴 드려. 제가 원래 잘하잖아요. 경주 최부잣집의 맏딸로 16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80여 년 종가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어르신은 종가 음식의 대가로도 유명했다죠. 오이 장무침 이거 드세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잖아. 이거 드세요.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종부로 살았던 시절의 기억만큼은 아직도 선명하십니다. 손주란다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 손녀도 많이 쳤어. 이따가 나상기를 12벌씩 내가 치고.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어머니 보시기에는 이만하면은 우리 며느님 솜씨가 어때요? 오랜 세월 같은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두 사람.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누구라도 흐르는 물을 거스를 수 없겠죠. 네, 자연에서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게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없던, 말하자면 문명의 이기가 없던 시절에 뜨거운 국물 한 그릇으로 자연에 순응하며 더위를 이겨냈던 그 선조들의 최고의 지혜. 이 여름 모두 더우실 때 이 프로를 잠시 되새기면서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물이 맑고 시원합니다.